근데 나는 여기서 신기했던 게 내면 어른이 있고 내면 아이가 있고 내면에 부모가 있다는 거야. 그래? 아니면 내가 담배 없이 못 사는 거는 아세틸콜린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담배 피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신사챕터스의 모임장 시아입니다. 벌써 연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친한 동생이자 책멀리의 그 자몽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자몽이라고 하고 30대입니다. 네네. 자몽 30대인 동생분 불렀고요. 미쳤나봐. 이렇게 친하니까 말실수가 나오려고 해요. 저는 이제 평소처럼 30대 시아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둘 다 뇌에 대해서 다룬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하고 있었죠? 뭐 했죠? 맞아요. 그리고 좀 저희가 친구라서 오늘은 좀 진행을 반말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좋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각자 책 한 줄 소개를 하면 되고 한 줄이라는 거는 책에 꼭 나온 한 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뭐뭐 한 책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뇌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이렇게 본인이 정의하면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 책을 들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제가 시청자분한테는 존댓말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은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 뇌의 호르몬을 통해서 최적화된 컨디션을 갖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휴. 자몽은? 저는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뇌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네. 되게 공통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나도 이 책을 방금 말한 한 줄 정의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아. 거의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면 나는 이제 뇌내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곁들여서 나오는 거라면 요거는 애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맞아요. 실천 약간 딥하진 않고 호르몬이나 이런 건 나오긴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약간 정말 실천 위주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진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찰떡궁합의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좀 의사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호르몬을 딥했구나. 살짝 발을 담그는 책이고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소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반말로 이제 해야 되죠? 이 책은 저자 소개를 하자면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이고 저자님께 죄송하게도 이 책의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자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자분의 그 책갈피를 보면 의사라거나 그런 어느 대학교 어디서 몇 년 근무했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책 내용 전반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의사분이시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 책에 의사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학 정보를 그냥 보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보다 의사분이 얘기하면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내용 자체를 되게 믿고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차례를 시청자한테는 반말하시고 친구분한테는 존댓말을 하시는 이상한 구조라서 반대로 하십시오. 차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차례는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되게 정리하는 뇌라는 책 알아?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요만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만큼 두꺼운 책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책은 디스는 아닌데 내용이 이제 너무 방대하고 그 말이 좀 간결하지 않아서 읽으면서 좀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인 그런 책이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정말 모든 길이
환한 주차장처럼 다 잘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다. 모든 차례가 내용이 다 설명이 되었다. 라는 게 특징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고, 그 시작하는 말 자체가 지금 당시의 뇌는 최상의 컨디션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는 처음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로 말하고 싶은 거는 몸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스레드를 통해서 계속 좋은 글귀를 전달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도 많은 트래픽이 돌고 있는 게 반려뇌라는 말을 쓰거든요. 반려견, 반려묘처럼 반려뇌라는 말을 쓰는데, 그 반려뇌라는 키워드를 잡으신 분께서 항상 전달해 주시는 게 자신의 함께 가는 뇌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브레인 포그를 막는 방법 같은 거를 전달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쾌적한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움직인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2-3시간 동안은 글쓰기나 자신이 전력할 수 있는 뇌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루틴을 가져가고 뭐 이러저러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도 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처지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많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진짜 활용하기에 너무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바꿔줄 7가지 기적의 물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들이 많이 들어본 걸 거야. 도파민,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 이렇게 7가지가 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에서 뭐 도파민은 워낙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해서 보통 담배를 피우면, 혹시 자몽은 흡연자가 아니지? 아니지. 흡연자들은 보통 흡연을 하고 오면 머리가 깬다 이런 말을 많이 한대. 근데 그 이유가 아세틸콜린 장에도 나와 있어.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카페인이 붙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아세틸콜린이 충분하다라고 뇌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30분에서 1시간밖에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식으로 자극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세틸콜린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뇌가 인식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평상시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집중력에 관련해서도 저와 자몽은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지만, 흡연을 하시거나 그런 카페인 중독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7장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순서대로 해볼게요. 1장은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 도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파미네이션 알아? 응. 도파미네이션을 읽으면은 되게 자극과 중독에 어떻게 끊어내거나 저항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중독된 거를 잘 정리하거나 뭐 그런 적 있어? 정리? 뭐 예를 들면 끊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던가 어, 술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중독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나한테 중독된 물질이 있다면 아마 카페인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카페인이 몸에 맞는 스타일이 아닌데 중독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먹으면 너무 이제 몸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런 고통의 기간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순간 카페인을 먹고 싶은 마음보다 이거 고통을 덜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끊어줘. 그래서 끊고 한 일주일 이상 정도 가다가 다시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또 땡기고, 그거를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이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냥 얘 노예가 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나만의 조절법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스레드에서 봤는데, 커피를 오히려 마시는 게 마셨을 때 컨디션을 보면 더 피곤하고 머리가 더 안개가 낀 것처럼 상쾌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나는 원래 오전에 한 잔을 꼭 내려 먹고 커피 머신도 있고 하니까 2잔도 먹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정말 제일 좋은 건 그런 거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컨디션을 봤는데 별로면은 한번 안 먹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안 먹었는데, 나는 당연히 초조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안 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괜찮은 거야. 더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조절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전문가가 붙어야 되겠지만은 아마 카페인이나 그 담배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거 중독되신 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으로는 도파미네이션이 생각나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 도파민은 근데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장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워낙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도파민 중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도파민 중독 상태가 안 좋은 건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일종의 누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게 행복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적정한 성취가 있었을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을 되게 잘하는 갓생러라든지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와닿는 예시는 어떤 야구든 뭐 축구든 계속 연패 계속 지던 팀이 어쩌다가 뭐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 막 이런 게 하면은 막 샴페인 흔들고 막 쏘고 난리 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떠들썩할 일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탐욕적인 뇌를 잘 활용하려면 그렇게 자기한테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유를 했던 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했어 칭찬해 뭐 이렇게 빨리 하다니 정말 대단해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보상이라 느낄 만한 선물을 스스로 해줘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도 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진상이랑 만났을 때 내가 밥을 사줬고 그리고 뭐 좋은 일이냐 하면서 나도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호르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도파민에 대한 도파민 중독이라는 키워드랑 너무 붙다 보니까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도파민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독이 되는 우리가 이 힘드네. 아세틸콜린처럼 담배 중독처럼 그게 없으면 불편한 상태로서의 도파민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더 높은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점에서 1장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봤어. 하도 평소에 존댓말 했더니 여기는 반말하고 여기는 안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보상을 받으면 뇌도 춤춘다. 요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상을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받지 뭐라고 미루지 마시고 내가 잘했으면 칭찬하고 꼭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 스스로 보상해준 게 있어? 스스로 잘했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말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 원래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어렸을 때는 약간 자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금 특히나 좀 울적한 날이라든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날은 더 좀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히 잘했다. 근데 그 말만으로도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 왜 물어봤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는 더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칭찬도 되게 엄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뇌를 잘 모르는 행동이기도 했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보상해주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 근데 스스로 칭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저처럼 이게 평균 수준의 목표니까 아직 나는 더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해주면 약간 우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많이 들어봤지? 근데 노르아드레날린도 좀 생소한데 이거 보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나는 아드레날린이랑 엮어야 되는 게 아드레날린 자체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게 뭔가 잘해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스포트를 내야 될 때라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물질이 아드레날린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게 어떤 높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여자로서는 5m를 넘을 수가 없대. 근데 5m를 넘고 계속 갱신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인터뷰어가 물어본 거야. 연습을 하실 때도 이렇게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나오시냐라고 했더니 애초에 그건 연습할 때 나올 수가 없다. 그 경기에 임박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습 때 나한테 과하게 그렇게 강박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경기 임박했을 때 그때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질러라. 약간 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배구 선수들이 이거 뭐죠? 한 서브가 끝나면 그게 졌든 이겼든 다 같이 계속 모여서 화이팅! 하고 다시 자기 포지션으로 가잖아.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파민 측면에서 성공을 자축하는 막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듯이 배구 선수들이 졌든 이겼든 그 서브가 끝났을 때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하거나 가수들, 아이돌들도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하는 게 이렇게 아드레날린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최적화하기에는 확실히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3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꼭지인데 4장인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 물질로 세로토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자가 더 많은 세로토닌을 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통 그 박명수님의 명수님의 짤 중에 일찍 일어난 새가 더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짤을 이제 아마 많이들 공유하면서 아침 출근이 힘들고 뭐 미라클 모닝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햇빛을 맞으면서 일어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기분이 좋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빛이 아닌 소리로만 깼을 때랑 대비를 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소리로 일어나면 0이래. 그러니까 정말 자고 있다가 누가 뺨 때려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으로 천천히 각성을 하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왜 태양광이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실천 방법은 커튼을 열어두고 자라고요. 왜 태양광이어야 되냐면 조도가 태양광은 2500 럭스 정도 되는데 우리가 편의점 가면 어떻다고 생각해? 밝기가? 조도? 편의점 밤에 딱 편의점 들어가면은 사실 밝기는 하지만 그 낮에 그 밝기를 따라갈 수는 없는? 오 맞아. 정답 맞췄어. 편의점도 굉장히 밝은데 그게 1000 럭스밖에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태양광에 비하면은 조도가 충분치 않은 거지. 즉 세로토닌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도는 아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커튼을 전날 밤에 열어둔 채로 태양광을 받으면서 깨고 혹은 인공태양시계라는 알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시나 5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알람 소리에 깨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인공태양시계를 해놓으면 그 시간에 한 10분이나 15분 전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태양광처럼. 그리고 그만한 조도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핸드폰 빛으로 그냥 아무 빛이 없는데 깨는 거나 그런 것보다는 더 기분 좋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조도도 중요하고 또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되면서 일어나야지만 그 에너지를 충분히 좋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 왜냐면 현대인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리고 일어날 때도 되게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를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나도 태양시계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특히나 뭐 직장인들이 우리에게 시간이 뭐 9 to 6가 묶여 있다면 그 앞뒤 시간을 어떻게든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새벽 시간이라면은 기분 좋게 그리고 호르몬을 잘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시계를 강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세로토닌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나와 있었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이 저자분은 꼭 하고 있는 게 점심을 꼭 외식을 한대. 일부러? 왜냐면 외식을 하러 걸어가고 그리고 또 산책을 15분 정도 하고 돌아오면 그동안 이제 햇빛을 충분히 받고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래. 그래서 나도 도시락을 뭐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든 어떤 사람은 휴식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냥. 근데 그래서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좀 우울한 거야. 이런 데서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밝든 어둡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냥 실내에만 있어봤는데 이게 그냥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갇힌 느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분이 좋아지는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려면 산책을 해라 꼭. 외식을 하는 것도 좋고 산책을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록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충전 관련해서 내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냐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5장에 완벽하게 재충전시켜주는 수면 물질 멜라토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멜라토닌 하면 왜 기미가 생각나지? 이러는데 그 잠이 진짜 보약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잠이 보약이라고 알려주는 장이 이 장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뭐 이 모임도 하고 저 모임도 하니까 이렇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대단하다를 쪼개보면 어떻게 그런 체력이 남아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풀어준 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뭐 이런 실험과 이렇게 해봤을 때 잠만 잘 자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에너지가 계속 충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멜라토닌 관련해서 이미 쇼츠에서 너무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자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생각나는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게임, TV 하지 마라. 왜냐면 너무 잘 알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뇌가 각성이 되면은 자기 위한 호르몬이 나오는 걸 방해를 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면을 통해서 다시 배터리가 충전이 되듯이 우리가 아침에 핸드폰이 100% 돼 있으면 기분 좋을 수 있잖아. 좋지 않나? 아니야? 조심스러워. 그런데 그 배터리는 뭐 배터리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아침 일어났는데 잘 잤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은데, 그걸 위해서는 자기 전에 적당한 무드 등과 또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TV, 게임,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 전달하면은 이 책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 최적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반려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내 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나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살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이 책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난 여기까지고 이제는 자몽 차례. 자몽이 소개해주면 돼. 저는 이제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시아님의 책은 보다 호르몬 위주로 장이 좀 구성되어 있고 그 각 호르몬의 역할과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다면, 저도 호르몬이 나오는 장이 있긴 하지만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보다 뇌가 하는 역할? 이 어떤 뇌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3부가 1부는 나를 바꾸는 법,
위주로 되어 있고 2부는 좀 더 내가 똑똑해지는 법으로 되어 있고 3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오. 이렇게 나눠지 진짜 정말 약간 전반적인 삶의 질 이런 느낌의 책이고 여기서는 이 뇌를 3가지 뇌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한데 파충류의 뇌랑 포유류의 뇌랑 인간의 뇌로 설명을 하는데 들어봤어. 파충류의 뇌는 보다 뭐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명과 직결된 내가 자연스럽게 통제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뇌라서 사실 이 안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고 일단 포유류의 뇌가 이제 보다 좀 감정적인 편도체에 관련돼서 좀 더 감정적이고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걸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나의 무의식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포유류 뇌가 있고 이제 인간의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 그 지식과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컨트롤하는 곳이 이 인간의 뇌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에서는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얘가 중추가 되어서 전전두피질. 맞아 여기 전전두피질이 이제 중추가 되어서 하는 거고 이제 편도체는 포유류 뇌 이렇게 해서 이 2개가 완전히 이제 상극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아마 여기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부, 2부, 3부를 나눠서 얘기를 해주거든. 일단 1부에서는 나를 바꾸는 거에서 습관 위주로 조금 나와. 습관에서 핵심은 전전두피질을 활용을 해야 된다. 얘네가 아무래도 인간의 뇌, 뭔가 이성적인 뇌다 보니까 좀 더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얘가 좀 파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게 웃긴 게 포유류의 뇌는 감정이 뇌라고 했잖아. 근데 포유류의 뇌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정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이 안정감을 느껴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감정을 만들어서 그걸 자꾸 뿌리는 거야. 그걸 자꾸 그 감정을 뿌려서 안 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 전전두피질이 얘의 그런 부분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달래주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달래주는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식으로 달래줘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새해 신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고 막 세우는데 사실 막상 해보면은 잘 안 되고 다시 무너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이 포유류 뇌가 안전하지 않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꾸 돌아오려는 습성을 가지는데 하나씩 이렇게 하나 바꿔보고 그거 바꾸면 또 하나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래줄 필요가 있고 또 2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습관을 바꿀 것인가 했을 때 대체제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 고통을 생각한다든지 안 좋은 점을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해야 습관이 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감정 조절하기 여기가 이제 편도체를 또 달래는 부분인데 인간의 감정이 아까 말했듯이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생존의 무기라고 말을 하거든. 그 생존의 무기인 걸로 얘는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그 각각의 감정이 왜 발현이 되고 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안전하다는 감각 그게 좀 중요하다. 내가 안전하다. 그거를 느낄 때 조금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알 테지만 호흡 안정적인 호흡 337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지금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또 가벼운 신체 활동 이런 걸 하고 또 신기했던 거는 돌봄 행위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그럴 때도 좀 괜찮다 하더라고. 운동 관련해서는 생각이 난 게 여기서도 알츠하이머 병과 운동의 연관관계를 얘기하더라고. 운동을 너무 안 하면 그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라는 게 뇌의 어떤 부분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인지 기능 운동을 안 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 근데 진짜 뇌나 이런 정신적인 거에 항상 붙는 게 운동. 맞아. 안 할 수 뗄 없어. 수가 없고. 안 할 수 없어. 이게 몸과 육체는 연결돼 있다는 게 맞아. 진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운동을 사실 우울증에 그 약을 먹잖아. 우울증 걸린 사람. 그 약의 성분이 운동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도 여기 나와 있었어. 그치? SSR이라고 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운동은 진짜 필수가 아닐까. 그리고 운동을 해야 뭐 창의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맞아, 지수가 맞아, 낮아지고 맞아. 그리고 활기차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말 운동은 필수가 아닐까. 운동은 정말 잠깐 한 줄만 더 더하자면은 천연 항우울제라는 말을 나는 그치. 진짜 좋아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에서도 운동이 중요하고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치매에 있어서 안 걸리는 쪽으로 가려면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더 하고 싶었어.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긍정 확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부분은 편도체는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스스로 알아챈대.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된다. 다만 그쪽으로 굳이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더 노력을 해야 그 균형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하에 너무나 부정적인 면을 보려는 습성이 있잖아. 근데 그건 되게 쉽거든.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너무 안 하려고 쉽지. 해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찾고 약간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게 더 어렵고 그래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점 찾기는 이제 조금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 편도체가 불안도를 좀 낮추는 거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불안의 지수가 좀 높다거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편도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감사일기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가지지 못한 거 혹은 남이 가진 거라서 나는 없어라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많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ep going.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성격에 대해서 사실 기억나는 게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성격의 50%가 유전이라는 거. 그리고 15%가 환경이래. 그러니까 육아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15%, 나머지 35%가 자기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내 성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를 찾을 때가 있잖아. 난 왜 이럴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찾는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주변만 봐도 어렸을 때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자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영향은 유전이다. 그거를 내가 사실 요즘 최근에 좀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 나는 왜 이럴까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이렇게 타고났지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빙성 있는 말인데 근데 과연 정말 그것만 있을까?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다가 의문이 있었다가 이 풀렸겠구나. 책을 보면서 맞다. 물론 15%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많은 영향은 50%잖아. 유전이고 타고났고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35%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극복하고 관리해야 할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니까 앞으로는 내 성격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옛날에 어린 시절 탓을 하지 않고 그냥 타고났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그치. 다만 이거를 갈고 닦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는 나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가 4명인 집안이고 대가족인데 그럼 부모님 아래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4명인데 정말 달라. 너무 A, B, C, D. 너무 다양하거든. 우리는 성격이 진짜 다 달라서 서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에서 비슷한 환경에 자랐는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냐. 아마 어머니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치, 라는 그치. 말을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가장 탓할 수 없는 가장 큰 증거이지 않을까. 유전이다. 그렇지. 50%는 유전이다. 그게 이제 조금 인사이트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격은 내가 바뀐다고 믿는 만큼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이 좀 심오하다? 사실 이런 말은 맞네. 이런 뇌과학 책보다는 좀 더 자기계발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뇌과학 책에도 믿는 만큼 바뀐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그게 되게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편도체라는 게 자기의 경험을 무의식으로 쌓고 그걸 가지고 무의식적인 행동, 거기서 나오는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필터를 씌운다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볼 때, 상황 볼 때, 사건을 망상 볼 때. 활성계? 약간 그런 느낌? 네. 더마인드에 나온 거. 거기 나온다? 약간 그거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도록 된 거에 기반해서 모든 정보 중에 그 필터를 거친 것들만 우리 인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색안경을 끼고 사는 거고 사실상 그 색깔이 아닌데 실제로는 나는 그 색깔로 보이고 그 색깔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순간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뭐 의무 정리학이라는 것도 있는 게 신기한데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 그 적어보면 이게 진짜 의무인가 싶어. 그러면 아닌 것들을 쳐낼 수 있겠다. 그렇지.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나.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전전두피지를 활용해서 편도체를 좀 컨트롤하는 느낌인 것 같아. 지금까지가 이제 일부 나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2부를 얘기해 드릴 건데 2부는 좀 더 똑똑해지는 방법입니다. 오, 네. 이거는 일단 일머리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살짝 겹치는 것 같아. 그래서 전두피질? 전전두피질일 것 같아. 전전두피질 맞죠? 전전두피질이 재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또 충분한 잠, 적당한 신체 활동 나오는 게 거기서 호르몬적으로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긴데 멜라토닌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면서 뇌 가소성을 높여야 된다. 이제 요즘 신경 최근 들어서 가소성이라는 말 많이 돌고 있지.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그게 잘 돼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순환인 것 같아. 내가 내 뇌를 잘 관리해서 또 휴식을 충분히 단련회. 취하고 단련회처럼 뭔가 잠도 충분히 자야 이게 10시간 할 거를 1시간 효율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더 창의적인 생각, 더 올바른 생각을 해서 길도 좀 잘못 드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니까 또 더 잘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그럼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살면 약간 멍하고 그러면 뭔가 일이 늘어지고 잘 안 돼서 시간이 부족하면 또 잠을 못 자고 악순환에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안 자고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제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뭔가 한 번은 내가 진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 번은 좀 끊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뇌를 좀 반려뇌를 잘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멀티캐스팅은 비효율이다. 이거는 요즘 조금씩 나오는 개념인 것 같아. 사실 옛날에는 멀티태스킹 하면 멋있고 되게 일 잘하고 뭔가 능력자고 일종의 세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막 멀티태스킹 못하는 거 보고 뭐라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씩 바뀌고 한 번에 하나씩. 어차피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못한다. 그래서 내가 멀티태스킹을 동시에 2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있다가 이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를 뿐이다. 맞아요. 근데 계속 전환하면 결국 그 전환하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맞아. 그리고 이것만 쭉 하고 나서 이것만 쭉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떨어진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써야 되고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네. 그래야 효율도 늘고 집중도도 높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멀티태스킹 못하는 편인데 이 전환하는 에너지 효율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에 집중할 때 거기에 점점 빠지면서 오는 효율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 이거를 10시간 한 일을 집중하면 7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 할 거를 한 12시간 한다든지 그 시간을 모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그렇고 또 지연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으름? 근데 저는 여기서는 게으름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게으름 피우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나 완벽주의형인 것 같아 여기 봤는데. 완벽주의형? 나도 완벽주의형이야.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맞아. 미루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이게 부담이 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워. 첫 발자국이 어려워져. 맞아. 이런 형태는. 그런 완벽주의형 지연가들의 지연의 이유. 처방은 이제 완료나 완성에 집중을 하는 게 처방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완주지. 그러니까 내가 완벽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다. 하는 것 그 자체. 맞아.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게 조금 나는 내 유형으로서 이 공감이 많이 됐지. 공감이 돼서 기억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 다르다는 거. 신기한 것들도 막 거절 모르는 혹사형도 있고 두려움 회피형, 자신 과대평가형도 있어. 그냥 자기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 이런 거일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그냥 노력을 안 해요. 이런 게 이런 거 아닐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잘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진짜 게으름은 일이 닥쳐야 움직이는 위기형. 이게 진짜 게으름이 아닐까.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룬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전에는 위기감이 없는 거지. 이분은 일잘러 방법을 다뤄봤고 3장도 좀 궁금한데 2장? 120% 내가 이게 다 2장인데 일잘로의 이제 뇌가동 이게 아마 이 책이랑 완전히 또 거의 비슷한 게 그 120% 뇌가동. 아까 보면 최적화 그 말이랑도 최적화가 맞아. 여기는 딱 3개만 호르몬 나오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옥시토신인가? 옥시토신일 것 같아. 그래서 도파민은 여기 그냥 이름을 지어줬어. 열정의 원천. 맞아.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애고 세로토닌은 긍정의 힘. 그래서 숙면하는데 필수. 아까 말했던 그 방법들.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인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애착 이런 데서 오는 안정감. 맞아. 그래서 이게 또 옥시토신. 좋은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아. 아까 대화를 통해서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뇌를 정말 풀가동시킬 수 있는. 그치. 그래서 내가 도파민은 잘 나오나. 사실 도파민이 중독으로 빠지면 안 좋지만 잘 동기부여로 쓰면 사실 도파민 없으면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조절을 해서 내 뇌가 120%의 영향을 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결정할 때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2개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인간의 뇌랑 포유류의 뇌거든. 이게 하나는 감정, 직관, 하나는 이성 이런 것들인데 논리. 이게 이 감정, 직관에 너무 치우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안경이나 편향이 너무 치우쳐지는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너무 하게 되면 생각이 너무 많은. 그치. 생각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 상태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 2개를 잘 적절히 섞어서 된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뇌를 써야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래서 뇌를 좀 더 똑똑하게 쓰는 법이었고 3장 너무 궁금합니다. 3장 진짜 좀 좋았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왜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랑 관련돼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사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부협 방식과 공감 방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부협 방식은 보다 과제 중심형 사고 그리고 공감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 공감이 이제 주된 그거라서 내가 부력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공감 방식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랑 조율을 해야 이게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 너무 과제형만 해도 안 되고 안 되지. 너무 공감형만 해도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알고 인지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진 편향인가 그거에 대한 단점은 뭐고 어느 쪽을 조금 더 내가 수용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책의
역할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내면 아이랑 화해를 하는 장이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신기했던 게 내면 어른이 있고 내면 아이가 있고 내면에 아. 부모가 있다는 거야. 그래? 어. 알 것 같아. 알 이거 것 같아. 심리 상담 배울 때 배웠어. 어. 부모자, 아이자, 뭐 성인자 이렇게 있어. 오, 거기 비슷한 말이 약간 말만 다른 거네. 나도 이 부모가 좀 신기했는데 아마 같은 거일 거야. 여기서 이제 어른은 전전두피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내면의 아이는 편도체 그리고 부모는 두 개가 합해진 건데 맞아. 그 부모가 내가 봤을 때 그 아이를 다그치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모는 나의 원래 부모한테서 좀 영향을 받은 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신기했던 게 내면 아이 치유 3단계 중에 1단계가 내면 부모를 교육하는 거야. 신기하지? 난 이게 신기했어. 그래서 제 내면 교육 부모를 먼저 이 어른이 교육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면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해주고 이 순서대로 됐을 때 내가 내면 아이를 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내면 아이라는 말은 도서에서 많이 돌긴 했는데 맞아. 부모자에 대해서 어른자라고 해야 될까? 어른이랑 부모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왜냐면은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부모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감해. 부모라는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부모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제 그치. 스스로 좀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 사람을 잘 너무 과했어라던가 아니면 그치. 좀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나도 이 부분이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다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좀 더 감정이 오가고 약간 공감하고 좀 그런 조언? 안 좋아질 수 있는 대화에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런 대부분의 안 좋은 대화는 감정이 좀 껴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는 어떻게 진정시키지? 약간 일단은 그 순서가 있는데 뭐 들은 내용을 뭐 이해해주고 그 감정 그대로 좀 수용해주고 이런 좀 방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의 편도체가 점점 진정이 되고, 되면 그리고 그 상대의 감정에 대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했어. 맞지. 판단 그냥 그렇구나. 수용을 그랬구나. 일단 해야지. 그냥 일단 수용해줘야 그 편도체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야. 내 감정이 수용받았다라는 안정감을 느껴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젠 캄다운 될 수 있고 그때 이젠 대화를 더 발전적으로 감정을 먼저 해갈 수 있으니까. 수용시켜줘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 오케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정 판단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많이 반성했어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솔직한 대화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도 긍정도 답이 되고 보이네. 그런 것들이 다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책은 편도체를 안정시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게. 기승전 편도체 아닐까. 우리가 못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편도체가 활개를 치는 거다. 그걸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책 소개를 할 때부터 1장, 2장, 3장의 그 내용을 들을 때부터 좀 많이 기대가 됐고 책이 또 내 책이랑은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내 책은 이제 호르몬을 가지고 장마다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왜 그랬지라는 거를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가 중독된 거는 도파민 쪽에 너무 과했구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담배 없이 못 사는 거는 아세틸콜린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담배 피세요? 아니요? 네, 내가 담배를 없이 못 사는 거는 네. 오해하실까 봐. 그거는 몰입을 위한 얘기였고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지만 흡연자분들도 존중합니다. 여튼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여유가 없고 하지? 근데 좀 이거를 나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라고 고민을 한다면 당신의 뇌는 죄송합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습관 1 관기까지 바꿔주는 뇌 최적화의 기술. 여기도 최적화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호르몬 위주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120%풀 가동하는 뇌와 또 첫 번째는 뭐죠?
나를 변화시키는. 네, 나를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뇌를 어떻게 다루면 될까? 저희가 보기엔 기승전 편도체지만 네, 편도체를 다뤄라. 네, 그렇게 알고 싶다라면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벌써 뇌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를 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신사 챕터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많이들 놀러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몽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 혹은 나중에는 본인의 책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 연휴 끝나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